네, 13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앞서 들으신 대로 사흘째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경제 지표 분위기도 좋았었고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지만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내림세로 마감됐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추가적으로 0.15% 밀렸었고요. S&P 500 지수도 0.26% 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다 결국 0.07%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열었던 알코아의 실적 확인을 해드렸었는데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번 4분기 기업 실적 시즌에 대한 분위기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에 따라 개장 초에 좀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17,800포인트 선을 지지하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의 등락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날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들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재정 수지도 흑자를 기록했었고요. 소기업 낙관 지수도 100.4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11월 부인 건수 역시 사상 최대 14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고용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문제는 국제 유가였습니다. 이날까지도 추가적으로 밀렸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석유 장관이 오펙의 산유량 동결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셰일 오일 가스 업체 그리고 오펙의 산유국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까지 불거졌습니다. 종가상으로 45달러 선까지 무너지게 되면서 정유주 중심의 매물이 다시 한번 쏟아지는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 하락 전환 이후에 약보합권 선에서 등락을 거듭했었고요. 0.15% 밀리면서 17,613포인트 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양상 흐름 보였습니다. 개장 초의 상승 출발 이후에 경제 지표의 호조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지만 에너지주 중심의 매물 출회가 이어지게 되면서 약보합권 전환 이후에 0.26% 내리면서 2023포인트 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 역시 3대 지수 모두 변동폭이 컸던 하루였었는데요. 대표적인 기술주인 애플과 구글, 넷플릭스, 스타벅스 그리고 카지노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주의 조정이 있었고요. 어제 크게 밀렸었던 샌디스크를 포함한 반도체주가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서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락 전환 이후에도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날 결국 종가상으로 0.07% 밀렸고요. 4,661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대 지수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지속됐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이슈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바닥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날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뉴욕 증시에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에는 석유 장관의 발언이 유가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CNBC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US oil hits a fresh 5.5-year low, down 15% year to date.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이 아랍에미리트 석유 장관의 발언에 이날 뉴욕 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수하일 알마즈르웨이 석유 장관은 이 오펙의 지난해 열린 산유량 동결 결정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알마즈르웨이 장관은 생산량 유지는 옳은 결정이었다며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생산량을 조절해야 된다면서 오히려 미국의 비난에 손가락을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 장관은 60달러가 됐든 70달러가 됐든 원유 시장은 전통적인 산유국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이 열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한때 44.2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45.89달러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브렌트유 역시 한때 45.19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재 44달러 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필필린 프라이스 퓨처그룹 전략가는 현재 유가는 43달러에서 44달러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며 만약에 이 레벨이 지지된다면 55달러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지표는 양호했는데요. 하지만 이 유가 하락에 따라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미국의 지난해 11월 채용 공고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Job openings rise near 14-year high in Novemb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11월 채용 공고가 497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1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와 함께 이 11월 채용 공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나 증가했고요. 또한 경기 침체가 시작됐던 2007년과 대비했을 때는 15%나 증가하는 양호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세부 수치를 살펴보면요. 지난 11월 고용된 노동자 수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을 했고요.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감원된 노동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이코노미스트인 다니엘 실버는 이 같은 소식은 이 어닝 시즌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높이게 하는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장중 지수별 흐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외신 기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수 내 구성 종목들의 마감 상황은 각각 좀 어땠는지 살펴보고요. 주요 종목별 또 이슈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역시 하락 종목이 우세했습니다. 11개 종목이 올랐고요. 18개 종목이 내렸고 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하락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이날 장 막판에 가서 상승과 하락, 보합권에서 등락이 이어졌던 종목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큰 폭으로 하락했던 종목은 듀퐁입니다. 화학주가 많이 밀렸고요. 쉐보론 텍사코 등 정유주 이날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화이자와 머크사 등 제약주도 밀렸고 소매 판매 관련주 종목들도 하락세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종목으로는 월트 디즈니 등 대형 엔터주가 올랐고 비자와 P&G 그리고 헬스케어 종목들 등 11개 종목이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하락했던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서 쉐보론 텍사코 등 다우지수 내의 정유주들이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쉐보론 텍사코가 특히 1.6%로 큰 폭으로 밀렸고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0.37%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또 건축자재 섹터인 KB홈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진한 실적 전망에 따라서 건축자재 섹터가 동반 하락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홈디포 역시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0.66% 하락 시세가 이어졌었고요. 소매 판매 관련주도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월마트와 나이키 그리고 맥도날드 소폭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큰 폭으로 올랐던 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 엔터테인먼트, 월트 디즈니가 0.77%로 아주 큰 폭은 아니었지만 시장 대비 선전한 모습이었고요. 전날 크게 밀렸었던 IBM이 0.24% 강보합권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증권사 추천이 있었던 시스코 시스템즈가 이날 추가적으로 0.16% 소폭 상승했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크게 밀렸었던 JP 모건 체이스도 이날은 강보합권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업종이 또다시 밀렸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내렸던 섹터는 자본재 섹터였는데요. 1.2%가량 크게 밀린 모습이었고요. 유가 하락에 따라 에너지 섹터가 0.8%가량 추가적으로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바이오주도 많이 밀렸는데 헬스케어 섹터가 0.4% 하락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애플 보시겠는데요. 증권사 크레디트 스위스의 매수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고요. 또 이와 함께 원격 조정 카메라 시스템과 관련한 특허 취득 소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특허는 다른 애플 기기를 통해서 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있는 카메라 줌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특허인데요. 이 때문에 고프로와 같은 다른 카메라 제조 업체들, 판매 기업에 끼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애플 주가는 0.83% 장 막판에 가서는 시장 영향에 따라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 크게 선전하면서 $110 1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KB홈 오늘 이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실적은 월가 전망치를 상회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주가 급락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올해 실적 전망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1분기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개장 후에 4% 증가로 출발했던 주가가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16.29% 급락했고요. 13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 자재 섹터들도 동반 하락 시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앞서서 다우지수 내 홈디포도 크게 밀렸고요. 폴트그룹이 2%의 하락, 그리고 톨브라더스가 1%, 러버그룹과 닥터호튼 각각 1%에서 5%까지 추가 동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축 자재 섹터들도 이날 많이 밀렸었고요. 소매 판매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주까지 일제히 에너지주 포함한 전업종이 크게 밀렸던 하루였습니다. 특징주 외신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애플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증권사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마켓워치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Apple stock rallies after upgrade by Credit Suisse.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마켓워치에 따르면 크레디트 스위스는 애플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 강한 아이폰 매출을 상향 이유로 꼽았는데요. 이와 함께 애플이 더 많은 현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전략가 쿨빈터 가차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지난 월요일 마감가보다 19%나 높은 13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또한 2015년 회계연도 주당 순이익 역시 18%나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그는 회계연도 2016년 아이폰 매출이 현재 2억 1,300만 대에서 2억 1,500만 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소식에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0.89%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주요 소식 외신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지수 내 이제 구성 종목들 저희가 소식들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 증시는 또 마감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는 이날 분위기 좋았습니다. 일제히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연말 크리스마스 이후에 쇼핑 시즌에 있어서 매출이 좋았던 소매 판매 종목들이 증시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브렌트유 역시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는 이날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주요국 증시 확인하겠습니다. 런던 푸츠백 지수가 이날 추가적으로 0.63% 올랐습니다. 6,542포인트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1.6%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상승 랠리에 동참하면서 1.4% 올라섰고 4,290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흐름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가는 내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석유 장관 발언이 원인이었었고요. 배럴당 0.4% 밀리면서 45달러 8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은 올랐습니다. 이날 2월물 금 가격이 전날보다 온스당 0.1% 오르면서 1,234달러 4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0월 중반 이후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유가 급락세에 더불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곡물 가격은 엇갈렸던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이날 급락했습니다. 4% 부셜당 밀리면서 부셜당 3달러 85센트까지 밀려났습니다.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확인해 보시겠는데요. 이날 추가적으로 0.94% 밀리면서 665.51포인트 선까지 밀렸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는 4.64% 올라서면서 20.51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BDI 발틱 운임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이날까지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39포인트 선 올라서면서 762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외환 채권 시장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 10전 올랐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의 변동폭이 컸었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장중에 117엔까지 밀렸다 다시 한번 118엔 중반대까지 올라서는 등 변동폭이 컸고 이에 동조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라서면서 1083원 50전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개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19% 오르면서 92.26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내린 1.90%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증시 마감 상황들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날씨는 꽤 포근합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그리고 오후에는 낮 기온 최고 6도까지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당분간 좀 따뜻한 날씨 이어진다고 하니까 출근길 부담 없이 좀 출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